또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. 네. 네, 그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네. 일기 신도시에 막 실망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억 단위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실제로는 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아서 네. 일기 신도시 좀 하락이 심한 편인가요? 제가 한번 지역별로 하락률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. 네. 제가 만든 이제 빅데이터 알리알리를 가지고 이제 급매물들만 쭉 수집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시세 대비 몇 프로 정도 급매가 나오고 있는지, 시세가 뭐 10억인데 8억에 나오면 80% 네. 되는 거거든요. 네. 20% 조금 싸게 나오는 거거든요. 일기 신도시를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. 분당 같은 경우는 급매율이 88%예요. 12% 저렴하게 나오는 것. 그렇게 급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. 어쨌든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. 가장 급매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. 고양 일산은 77%, 그 다음에 안녕 평촌은 뭐 78, 뭐 군포 삼보는 77, 부천 중동은 80%예요.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7에서 80 사이예요. 네.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. 근데 유독 분당만 급매율이 낮더라.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. 네. 그 다음에 분당 인근에는 또 판교가 있잖아요. 네. 또 판교도 궁금해서 째려봤는데 동판교는 급매율이 97%예요. 급매가 없다는 소리죠. 네. 서판교는 90%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자리가 조금 많은 분당이 다른 곳들보다 급매가 좀 적게 나오는구나. 이제 그것들 좀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마 일기 신도시가 유독 조금 급매가 많이 나오는 걸까? 워낙 뉴스에서 또 많이 때리니까. 네. 다른 지역들을 제가 쭉 뽑아봤어요. 서울에서 가까운 구리 급매율이 84%예요. 그 다음에 김포 저 왼쪽에 외곽에 있죠. 78%. 동두천 저 위쪽에 있잖아요. 79%. 뭐 수원은 72, 용인이 75, 시흥이 75, 평택이 77이에요.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지역들은 일기 신도시가 아닌데 네.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한 20%에서 25% 가량 저렴하게 급매물 나오고 있고 한 75%에서 80% 사이구나. 그러고 보면 아까 일기 신도시랑 분당을 제외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오히려 지금 수원이 조금 72%거든요. 경기도에서 급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모님, 근데 네. 표에 나온 급매율이 정확히 뭐예요? 이게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우리가 뭐 KB 시세라든지 뭐 한국감정에서 표기하는 시세라든지 시세가 있잖아요. 네. 그거 시세 대비 지금 현재 최근에 매물로 나온 거 있죠, 시세. 이 격차가 얼마큼 저렴하게 나왔냐. 네. 그걸 또 보는 거고요. 네.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세가 지금 엄청 저렴하게 지금 계속 실거래되고 있는데 네. 시세가 빨리 안 빠지고 있는 시세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매물끼리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. 네. 매물이 이렇게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잖아요. 네. 그 평균값이 있겠죠. 그 평균값보다 얼만큼 저렴하게 나오고 있느냐. 평균을 100으로 보고 얼만큼 저렴하게 나오고 있느냐. 그 두 가지를 다 체크한 거예요. 그럼 매물 선정은 또 어떻게 한 거예요? 여러 개가 있잖아요, 아파트. 그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. 싹 다 수집해서 네. 방금 얘기한 그 기준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만 탁탁 해서 그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녀석. 그 기준으로 표기한 거죠. 평균이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네. 다른 지역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. 그래도 민심은 또 별개로 안 좋더라고요. 엄청 안 좋죠. 네. 그래서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네. 신속 추진하겠다. 장관직을 걸고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. 그럼 앞으로 좀 속도는 더 빨라질까요? 일단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 하긴 하죠. 네. 뭐 대통령 공약도 하고 또 지방선거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었는데 지금 8.16 대책 네. 맞죠? 한 줄짜리 뭐 발표 하나 하고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. 2024년에 봅시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과연 앞으로 정부가 이걸 신속하게 추진할까? 말로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치는 그 표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만약에 특혜를 주면 그럼 일기 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그럼 이걸 안 해줘도 될까요? 거기도 한 30년 넘은 거 있을 텐데 그럼 그 도시들이 가만히 있을까요? 전국의 일기 신도시 인구 다 합치면 한 28구만 돼요. 서운하죠. 그럼 그 외에 지역들 인구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?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 민심을 달래기는 하겠지만 신속하게 움직이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긴 합니다. 랭구님 그럼 일기 신도시 네. 앞으로 집값은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거 아닐까요?
뭐 지금 뭐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뭐 다른 곳들도 다 조금씩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. 네. 특히나 이제 수요가 이제 급감하고 있죠. 그리고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축이에요. 연식이 오래된 거. 네.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는 입지는 괜찮지만 다 구축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조정 많이 받으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, 그리고 그 지역들 중에서 앞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당연히 계획한 것들은 천천히 갈 거고, 근데 시장의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다고 봐져요. 아무리 일기 신도시라고 하더라도. 네.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한 제가 공급률을 좀 체크해 봤어요. 네. 분당부터 시작해서 부천 충동까지 쭉 보면 자체적인 공급률, 그곳에 있는 적정 공급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한 20년 동안 매해 평균 공급했던 것 대비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공급을 얼마큼 많이 하는가 퍼센테이지를 내봤을 때 분당이 108%예요. 적당하게 공급한다는 거죠. 반대로 이제 부천 충동은 54%거든요. 근데 이제 한 지역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 감싸고 있는 도시들을 같이 봐줘야 돼요. 네. 근데 분당 위쪽에 송파는 13%예요. 공급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. 네. 그 다음에 분당에서도 자체 분당은 거의 없어요. 대부분 성남부터 시작해서 뭐 중원구나 이런 곳에 공급이 좀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면 용인, 광주가 있는데 용인에 공급이 좀 있고 광주에 네. 공급이 좀 있긴 하죠. 근데 분당하고 용인, 광주하고 조금 입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인근에 입주가 좀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것 같긴 해요. 그 다음에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112%거든요. 근데 옆에 이제 파주하고 김포가 있죠. 김포는 공급이 별로 없는데 파주가 공급이 많아요. 고양 일산도 많고. 그래서 여기도 야 공급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세가도 좀 하락하고 매매가도 출렁거리겠다. 그 다음에 안양, 평촌 같은 경우는 공급이 딴 곳들보다 제일 많아요. 그리고 또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었고, 그래서 가격 조정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또 옆에 이제 광명, 의왕 이런 것들 공급이 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군포, 삼봉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어요. 근데 안양, 평촌하고 의왕하고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안양, 의왕, 수원까지 다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 물량을 합쳐보면 군포, 삼본도 위태위태하다.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적은데 인천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. 근데 인천 공급이 정말 많거든요. 부평구가 224%예요. 그래서 야 부천 중동도 피해갈 수가 없다. 그러면 이제 쭉 결론을 내려보면 안양, 군포, 광명, 의왕, 수원 여기 가까이 있는 곳, 네. 안양, 군포 이 두 지역이 타격을 좀 제일 많이 받겠다. 반대로 분당이 가장 공급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다. 그리고 일자리가 탄탄한 것도 분당이에요. 그래서 똑같은 일기 신도시지만 조금 편차는 심하겠다.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꼭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미뤄져서 네. 하락했다고 네. 보기엔 또 어렵겠네요. 그렇죠. 지금 비슷하게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. 맹구님, 네. 맹구님은 개인적으로 네.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우리 랭군 유튜브 채널 특별법을 유튜브가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. 제가 봤을 때. 네.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네. 과연 그게 가능할까?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정말 열악한 재개발 구역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는 지금도 너무 살만하거든요. 네. 그 두 개 중에 어디를 먼저 이걸 좀 개발해줘야 될까?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재개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큰 지역들 말고도 되게 지정 안 된 소규모로 해야 될 곳들도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아직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. 예를 들어서 자, 서울의 입지가 좀 좋은데 아주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 있죠. 네. 그 친구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연식이 지금 50년 됐거든요. 일기 신도시는 30년 됐잖아요. 50년 된 것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네. 이걸 먼저 해주는 게 맞을까? 저걸 먼저 해주는 게 맞을까? 전자가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서울 재개발이나 뭐 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고 사업성도 좋은 데다가 심지어 또 서울은 공급이 제일 부족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를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고 임대 아파트를 넣어주면 사실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잡으려고 꺼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진행할 때 필연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
안전진단 완화,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요거 완화,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, 이 세 가지를 다 완화해줘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풀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요. 네. 이게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.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로 여러 가지 더 해야 돼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는 다른 서울 아파트 대비 용적률이 이미 200%에서 220% 사이예요. 이거를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. 용적률을 400~500% 이상 늘려줘야 되거든요. 상향해줘야 되거든요. 서울은 용적률이 좀 낮아서 그냥 뭐 30 몇 천까지만 지어도 웬만큼 사업성이 나와요. 근데 신도시는 안 그렇다는 거죠.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할 거냐, 이거를 재건축할 거냐,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.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뭐 그나마 좀 좋은 게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것도 조율도 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정부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 뭐냐면 신도시를 리뉴얼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건 처음 하는 거예요. 아파트 한 개를 재건축하는 걸 많이 해봤지 우리가. 근데 신도시를 다시 리뉴얼하는 걸 해야 되는데 계획해야 될 게, 설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될까 과연 쉽지 않을 것 같다. 우리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 키워드 하나만 놓고 이 로또다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자산을 거기다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사실. 뭐 그 지역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네. 충분히 뭐 가만 내비둬도 곧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네. 너무 큰 기대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영구님, 그럼 그 일기 신도시는 네, 뭐 특별법 때문에 네, 뭐 더 빨리 재건축이 된다기보다는 네, 원래 돼야 될 시기에 네,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맞아요. 뭐 현실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되려면 한 40년 넘어가야 되죠. 근데 이제 일기 신도시는 그거를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죠. 네.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 계획이라도 좀 빨리 세워줘라. 그리고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플랜들을 좀 알려달라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 의지를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전국이 얼어붙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이 얼어붙으면 조합원들이 열심히 안 해요.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.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뭐 돈 더 내기도 자기 부담스러워요. 그럴 것이고. 그래서 예전만큼 단합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. 결국은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영구님,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